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이 인공지능 열풍 속에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반도체 사업의 미래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로 HBM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와 짝을 이뤄서 공급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선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려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등 기업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1등인데 유독 HBM, 고대역폭 메모리에서는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 AI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인 엔비디아의 이제 HBM 생태계에 어떻게 해서든 지금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힘겨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 아침 보도했어요. 예. 로이터는 AI GPU의 주력으로 쓰이는 삼성전자의 4세대 제품 HBM3를 비롯해서 5세대 제품 HBM3E의 이 삼성전자의 발열과 전력 소비가 문제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작년부터 엔비디아의 HBM 테스트 통과를 위해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제 지난달에 HBM3 8단 및 12단 제품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데 네. 결국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올해 3월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아서 이제 젠슨 승인, 젠슨 어프로브드라고 적으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기대가 컸었는데 이게 립 서비스로 밝혀진 셈이죠. 네. 네. 만약에 그 납품 실패가 이제 사실이라고 하면 네. 삼성전자 입장에선 자존심에 금이 간 셈인데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 쪽에선 지금 어떤 반응입니까? 삼성전자는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즉각적으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입장문에서 이제 현재 다수의 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기술과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다. HBM의 품질과 성능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진행 중인 테스트에서 불합격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완전히 탈락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현재 이제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가 품질 테스트 관련해서 외신 기사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예. 이 삼성전자 HBM의 품질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는 만큼 즉각적으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네. 그만큼 이 엔비디아 HBM이 상당히 절박하다는 걸 방증하는 셈이 됐죠. 엔비디아가 GPU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AI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를 포기하게 된다면 메모리 시장 전체를 포기하는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반도체 1등 기업이니까 그렇죠. 그만큼 반도체 기업들이 납품을 하려고 좀 목을 메고 있는 네. 상황이라는 건데 이 다른 경쟁사들은 엔비디아의 납품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2등으로 여겨졌던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HBM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보다 먼저 들어갔어요. 예.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4세대 HBM인 HBM3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을 해왔고요. 예. 게다가 올해 3월에는 메모리 업체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HBM3E 8단 제품을 또 엔비디아에 공급했습니다. 네네. 앞에서 삼성전자가 HBM3E가 이 발열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 같은 테스트를 다 거치고 SK 하이닉스는 납품을 한 셈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HBM에서는 삼성전자보다 기술력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3등인 미국의 마이크론에도 지금 삼성전자가 밀리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마이크론은 올해 3월 실적 발표에서 HBM3E로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 반도체는 이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중 일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HBM 제품으로부터 이미 지금 수억 달러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 내년에도 HBM 생산량 대부분이 지금 계약이 이미 끝났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HBM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그 SK와 마이크론 2개사지 이 삼성전자는 뭐 3사에도 끼지 못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메모리 네.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 삼성전자 체면이 말이 아닌 건데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이닉스나 심지어 마이크론한테까지 밀리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이 삼성전자가 HBM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미처 예측을 하지 못했다. 이게 가장 큰 이유로 보이고요. HBM이 등장한 게 거의 한 10년 전쯤인데 네. 이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올해 불과 한 2에서 3년 정도입니다. 이때도 딱히 지금처럼 HBM이 없으면 뭐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도태된다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예. 삼성전자도 2세대까지는 뭐 양산을 시작했고 연구 개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9년 삼성전자가 돌연 HBM 연구 개발팀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오. 이게 결정적으로 HBM에서 뒤처지는 이유가 됐고요. 네. 이 삼성이 이제 미래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이 이제 뭐 지금에서야 뭐 그렇지만 이게 정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와중에 SK 하이닉스는 HBM에 대한 투자를 꾸준하게 이어갔고 지금 결국 빛을 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게 전망 없다고 해체했던 HBM 팀을 다시 한번 꾸몄는데 이미 늦은 것이죠. 지금 이 삼성전자의 HBM 사업 위기, 그러니까 이형수 이제 HSL 파트너스 대표하고 이제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네. 일단 이제 HBM 쪽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2019년에 HBM 팀을 해체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거의 2, 3년 동안 연구 개발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 2022년 11월에 이제 챗GPT라는 이 서비스가 나오면서 AI 혁명이 갑작스럽게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우직하게 계속해서 고객사하고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하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면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을 해왔고 이제 삼성은 이제 그런 단절 그런 효과를 부작용을 이제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선 첫 번째는 후발주자죠. 그러니까 전략의 실패였던 것 같고 후발주자로서 늦은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반도체라는 것이요. 한번 양산을 탄 제품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새로 검증받고 양산 테스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또 이쪽 산업 분야예요. 네. 그런 면에서 SK 하이닉스가 이미 선점하고 있는 시장이고 또 그 독점하다시피 하는 시장에서 후발주자로서 들어간 것 자체가 우선 조금 바틀렉을 안고 들어간. 네, 이 그래도 명색이 국내 1등 기업인데 네. 삼성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게 조금 의아하네요. 맞습니다. 스마트폰만 해도 애플보다 늦었지만 좀 서둘러 따라잡으면서 지금은 네. 점유율을 확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HBM의 경우에는 일단 그 중요한 타이밍을 놓친 것 때문에 네. 지금 삼성전자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에 어떤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어나는 분위기라고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2년 10월 취임한 지 지금 만으로 1년 반 이상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3년 차인데 그런데도 뚜렷한 성과, 현재까지 이건희 선대 회장의 경영 철학과 차별화되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재용 회장의 뉴 삼성이라고는 하지만 뚜렷한 색깔과 이제 투자가 드러나지 않고 있고요. 마이너스 손이라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 회장 취임 2년 차에 14조 원이 넘는 반도체 적자를 냈습니다. 또 이재용 회장이 취임 후에 가장 먼저 반도체 공장을 찾는 등 기술 경영을 강조했는데 신기술, 뭐 HBM 등 신기술이 경쟁사에 비해 가장 뒤처지는 모습이죠. 네. 이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리더십 자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리더십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봤습니다. 네네. 네. 2015년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에 삼성전자 반도체가 많은 영업이익을 남겼지만 영업이익을 남겼을 뿐이지 실제 뭐 새로운 혁신을 일으켰다거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냈다거나 2015년 이후에 보면 실제 그 많은 이익을 남긴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가 반도체 경기에 대한 탄 것도 하나, 그리고 랜드 플래시의 증가 정도 하나, 이런 것들이 많은 이익을 남긴 것이지 그 이익을 남기는 와중에 새로운 시장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 뼈아픈 실책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경계현 사장이 경질되고 네. 물론 본인이 사임을 했지만 정현현 부회장이 5월 달인 중간에 이렇게 수장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 내부에 그러한 리스크가 외부로 노출되었다, 이렇게 볼.
네, 삼성전자가 좀 안이했다 이런 설명인 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재벌과 대기업 하면 이제 떼놓을 수 없는 게 지배구조 문제인데 맞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지배구조 문제도 이제 삼성의 어떤 아까 말씀해주신 그 뉴 삼성 그러니까 삼성의 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요. 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배구조 문제 계속해서 이재용 회장의 아킬레스건 나아가 삼성그룹의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2015년이란 시간부터 지금 거의 뭐 9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재용 회장이 법원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요. 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제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조진 타키온 뉴스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현재 주인 없는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인 거죠. 이재용 회장이 있는데 왜 주인 없는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느냐? 이재용 회장이 겉보기에는 주인처럼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인에 부합하는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부합하는 기술적인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이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간부들, 임원들이 그 나태해지고 이런 그 최종적인 결과가 이제 이번에 HBM 사태로 귀결됐다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재용 회장이 사실은 과감하게 그 이선으로 퇴진하면서 그 전체적인 경영진에게 재량권을 넘겨준 것도 저는 이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한번 감옥에 갔다 왔고, 그다음 아직도 이제 감옥 갈 수 있는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법을 저질러서 감옥에 갔다 왔으니까 또 다른 감옥 갈 위험이 있는 분이 굳이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의 현안에 전문성도 결여됐다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되는데 경영에 관여하지 마시고 그 대주주로서 CEO에 대한 대표에 대한 평가를 연간 혹은 이제 3년 단위로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에선 삼성전자 관련 소식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